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라데온 RX 9070 XT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품을 한번 구매해서 직접 내돈내산 테스트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파워컬러에서 나온 헤라운드, 이제 이명으로는 지옥계라고 하는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외관은 아주 깔끔한 블랙, 매트한 블랙 색상이었고, 백플레이트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티커로 잘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 사용하면서 느낀 거지만 온도는 매우 착했고요. 한 60도 초반? 아무리 높아도 60도 중반을 넘어가지 않았고, 오픈 배치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도 소음도 매우 정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딱히 보여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은 6 플러스 2핀, PCI 6 플러스 2핀 총 8핀 두 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결부에 보시면은 사일런트 모드 그리고 OC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OC 모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팬 소음은 좀 올라가고 발열도 약간 올라가지만 성능은 체감상 한 3%에서 한 5% 정도까지 더 오르는 느낌이었고요. 다만 이번에는 사일런트 모드로 벤치를 테스트했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HDMI DP 포트 이렇게 총 4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다중 모니터 활용하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벤치마크는 배틀그라운드예요. 똑같은 맵 파라모에서 진행을 했고요. 5번 벤치를 했습니다. 실제 플레이로 했고요. 그리고 리플레이가 아닌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국민 옵션이죠. 안티, 텍스처, 거리보기 울트라, 나머지 올 맨앗으로 진행을 했고, 다이렉트 11 API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파라모가 생각보다 최적화가 괜찮은 맵이어서 프레임 방어, 최저 방어죠. 최저 프레임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뭐 산옥이나 좀 사람 많은 맵에 가면은 약간 프레임은 떨어질 수 있다. 다만 평균 프레임이나 최고 프레임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거고, 최저 프레임에서만 약간 체감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연막탄 쏘고 템파밍도 하고 대규모 전투 난전에서도 충분히 프레임 방어를 FHD에서는 해줬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앞으로 얼리얼 5 엔진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버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9070 XT 정도면은 FHD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또한 CPU도 X3D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4K, QHD도 마찬가지로 옵션 타입을 했을 때 아주 높은 고주사율까지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FHD는 말 그대로 초고주사율 모니터를 써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리고 원하는 고주사율 모니터 커버도 방어까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데온이 아무리 배틀그라운드 시작화가 좋지 못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해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번은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는 마찬가지로 빠른 대전 기준으로 5번 벤치를 했고요. 실 플레이이며 영웅도 똑같은 영웅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프레임이 아주 높게 나오고 4K 에픽옵이죠. 풀옵션 최상업까지도 144 이상의 프레임이 방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게임은 FSR, DLSS를 모두 지원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레임이 되게 잘 방어가 되고 높은 프레임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었고, 특히 FHD나 QHD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 프레임 제한인 600프레임까지 거의 커버가 되는 수준의 최고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프레임 역시 초고주사율 모니터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QHD, FHD 모니터를 쓰시는 경우에는 초고주사율 모니터를 쓰셔도 오버워치2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프레임 방어도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균 프레임 400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뭐 진짜 560Hz짜리 그런 모니터들 있잖아요, FHD. 그런 모니터까지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난전에서도 상당히 잘 방어가 됐고요. 이 모든 도표 데이터가 난전 수치까지 다 포함이 된 부분이고, 평균값 그리고 최저값 역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5판을 총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차는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CPU에 따라서 충분히 편차는 발생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 이 그래픽카드가 이 정도의 성능은 보여줄 겁니다 라는 지표로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인기 레이싱 게이밍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최적화하면 빠지지 않는 게임이고요. RT 옵션을 적용을 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4K 풀옵션까지도 평균 프레임 144 이상을 커버를 해주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포르자 같은 경우 나온 지 좀 된 게임이잖아요. 이 정도 되는 그래픽을 가진 게임이라면은 4K를 돌리셔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이전 라데온 7000번 때는 RT 성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9000번대로 넘어오면서 RT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RT를 끄고 측정하면은 오히려 FHD나 QHD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T를 꼭 사용을 하시고 FSR도 적용을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면은 FHD, QHD, 4K 모두 다 고주사율 활용이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번은 삼국지 토탈워입니다. 삼국지 토탈워 같은 경우에는 FHD 해상도는 240Hz 초고주사율 모니터까지, QHD 해상도는 144Hz 고주사율 모니터까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다만 라데온 최적화가 조금은 떨어지는 게임이다 보니까 4K에서는 아주 큰 격차로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렸지만은 벤치마크에서도 가끔씩 이 끊기는 잔렉을 체감을 할 수 있었어요. FHD, QHD는 매우 부드러웠지만 최저 프레임이 60프레임 이상을 방어를 해줘야지 좀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다 보니까 4K로 하실 분들은 옵션 타협은 필수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QHD나 FHD에서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다음번은 기대의 신작 몬스터 헌터 와일즈입니다. FSR과 FG 프레임 제너레이션이죠. 이거를 동시에 지원하는 게임이고요. 둘 다 활성화를 해놓고 울트라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V램이 매우 넉넉하기 때문에 4K까지도 울트라 옵션을 했을 때 충분히 V램이 커버가 되는 수준이었고요. FHD 해상도는 200프레임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초고주사율 모니터까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4K에서도 FG와 FSR을 모두 다 활용한 경우에 높은 프레임을 유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솔직히 4K까지도 커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그래픽 카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FG를 사용을 했을 때 화면의 깨짐, 번짐 효과라고 하나요?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하는데, 모너는 확실히 신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덜한 느낌은 받았습니다. 물론 키고 끄고는 민감하신 분들은 체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나는 인게임 자체의 프레임을 즐긴다, 난 인게임 자체의 게임을 즐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FG 켜놓고 FSR 켜놓고 하면은 충분히 고주사율 QHD, 4K 다 가능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디아블로4입니다. 전작 최상위 모델이었던 RX 7900 XTX도 제가 써봤지만은 여기에서는 4K 144 평균 유지가 좀 어려웠었어요. 다만 이번 9070 XT에서는 FSR 기능 자체도 향상이 좀 되었다 보니까 4K에서도 144프레임 이상 평균을 꾸준히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최적화 역시 괜찮은 수준의 게임이다 보니까 4K 기준으로도 10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FHD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바도 없고 인게임 최대 프레임이죠. 인게임 한계 프레임이 400프레임 근처까지도 뽑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FHD는 마찬가지로 초고주사율 모니터가 활용이 가능하고 QHD에서도 충분히 초고주사율 모니터 240Hz 이상의 모니터도 커버가 가능한 성능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똑같은 던전을 총 5번을 돌았고요. 똑같은 던전 5번 돌았기 때문에 편차는 최대한 줄겠죠. 물론 대규모 월드 몹을 잡을 때 렉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국내 모바일 게임이건 다른 해외 게임이건 어떤 게임을 하시건 유저로 인한 렉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프레임 드랍이. 이거는 솔직히 아무리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셔도, 아무리 좋은 CPU를 쓰셔도 서버의 렉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게임의 서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레이트레이싱 이거의 선두주자인 게임이었죠. 먼저 그냥 레이트레이싱이나 그런 FG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끄고 깡 성능만 체크를 했을 때 매우 좋았다. 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기존 라데온 7000번대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FHD 고주사율 유지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QHD에서도 고주사율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이 게임 역시 라데온보다는 엔비디아 주력화가 좀 더 좋다 보니까 4K에서는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프레임 제너레이션 FG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켜놓고 플레이를 하시면은 4K에서도 충분히 고주사율 유지가 가능하고 최저 프레임 60프레임 이상까지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 게임이었고요.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을 설정하고 측정한 데이터, 여기에서도 라데온 9000번대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QHD 4K에서는 오히려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측정한 데이터가 레이트레이싱을 키고 측정한 데이터 값보다 더 떨어졌어요. 즉 레이트레이싱을 켜야 성능이 더 오른다 라는 거죠. GPU 그래픽카드의 온도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클럭 차이는 좀 발생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레이트레이싱의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래픽카드 성능을 더 쓰고 그만큼 프레임이 더 좋아졌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4K에서 60프레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해당 게임이 제가 옛날에도 해봤지만은 한 45프레임? 40프레임 언저리가 그 잔렉이 걸리는, 잔렉이 체감되는 그런 프레임 최저 라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잔렉이 심하다는 느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에 프레임 제너레이션 FG까지 적용한 데이터입니다. 뭐 FHD, QHD는 이미 충분한 프레임을 뽑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향상폭은 생각보다 낮다라고 체감할 수 있겠지만은 4K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성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FG 옵션은 2배만 적용을 했고요. FHD에서는 약간의 화면 뭉개짐 현상을 느낄 수 있었지만은 QHD나 4K로 넘어가면은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배가 아니라 4배까지 이렇게 좀 더 배율을 올리면은 그 뭉개진 현상이 좀 심해지는 걸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절반 정도 딱 수치를 넣어놓고 플레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게임은 50입니다. 최신 UI를 적용한 게임이다 보니까 확실히 프레임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전작 대비해서는 모든 해상도에서 프레임이 일정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FG를 활용하지 않은 4K 해상도에서는 매우 심한 잔렉이 느껴지는 프레임을 보여주었고요.
풀옵션보다는 확실하게 옵션 타입을 많이 해주셔야 4K에서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FG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풀옵션 하셔도 충분히 성능은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0) 레이트레이싱을 킨 상태에서는 많이 심각하긴 합니다. FHD는 그래도 최대 프레임이 70프레임까지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기는 했지만 라데온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도 레이트레이싱을 딱 키는 순간 정말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게임이다 보니까 평균 프레임, 최저 프레임 모두 다 벤치마크 상에서도 잘리기 체감될 정도로 많이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G 옵션을 꼭 켜서 레이트레이싱 하실 분들은 FG 옵션을 꼭 활용을 해서 게임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레이트레이싱 그리고 FG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킨 상황에서의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여기는 뭐 FHD, QHD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무난하게 아주 원활하게 게임을 할 수 있었고, 약간의 잘렉은 4K부터 느껴집니다. 왜냐? 4K는 시저 프레임이 30프레임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FSR도 지원하고 FG도 지원하는 게임이지만 확실히 게임 사양 자체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잘렉이 많이 체감이 됩니다. 4K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4K로 50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를 활용하실 분들은 가급적 옵션 타입을 해서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FG 프레임 제너레이션만 켜서 게임을 즐기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전체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5080을 쓰고 있는데 5080이랑 비교를 해서는 당연히 프레임은 많이 떨어져요. 제가 즐겨하는 게임들 기준으로는. 다만 활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QHD 240Hz고 저 역시 옵션에 연연하기보다는 프레임에 연연하는 게임을 좀 더 많이 즐기는 편이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2분의 1 아니던가요? 100만원대, 제가 이걸 100만원 초반 110만원대 구매를 했는데 아주 가격도 괜찮고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각종 드라이버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지난 7000번대 초반에 나왔을 때는. 근데 이번 9000번대들은 나오면서 그런 이슈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구매자분들께서도 마음 놓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RX 9000번대이지 않을까, 저는 과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만 맞으면은 충분히 QHD 대안으로 좋은 제품이다. 5070 Ti가 왜 그렇게 계속 욕을 먹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래픽카드였습니다. 저는 로비오트였고요. 다음번에는 5090 벤치마크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디오스.